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입니다. 이 책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의 작사가인 몬말님이 쓰신 책인데요.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노래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까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책을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문장과 단어가 시나 다름없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남의 이야기 같지만 나의 내면 깊숙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못말 지음. 출판사 부크럼. 사랑의 다른 이름. 만약 사랑을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 불러야 한다면 무엇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필히 기다림이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사랑의 숭고함은 기다림을 기초로 세워진다. 나의 마음이 타자에게 닿기까지의 기다림, 타자의 마음이 나에게 닿기까지의 기다림. 손톱만 했던 감정의 씨앗이 하나의 숲을 완성하기까지의 기다림. 파스칼 키냐르의 장편소설 은밀한 생에서 주인공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른다. 나는 그녀의 진짜 본성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한 여자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는 못하므로 내가 그녀를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한 여자를 꿰뚫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꿰뚫지 못한다. 내가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의 길로 열리기까지의,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헤매기까지의 기다림. 과연 이런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진실로 기다리면 열매를 맺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이라는 아득한, 그러나 분명한 언약에 대해서 서로의 눈동자만큼을 확신할 수 있다. 주인공 나의 고백처럼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닿아 있으나 닿을 수 없음, 품에 안았으나 무엇도 소유할 수 없음을 점차 인정해가는 인고의 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를 향한 우리의 머나먼 여정은 세상에 없던 계절을 우리 일상 속으로 서서히 피어올리기 시작할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꽃 한 송이.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는다. 다시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는다. 또 한 번 전화는 울리고 난 또 한 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과 할 말이 남은 사람, 더 할 수 없는 마음과 더 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새어나올까? 가슴에 박혀있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빠져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은 이토록 텅 비어 있을까? 당신과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일 거라고. 아니, 어쩌면 기적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눈동자를 반짝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믿음은 지금의 나를 너무도 아프게 한다. 아직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심장을 한껏 찌그러뜨린다. 늦은 수업을 마치고 정문을 막 나설 때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탁이니 한 번만 당신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많이 아파 며칠째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근처 죽집에 들러 전복죽을 샀다. 방울토마토 한 봉도 손에 들었다. 당신의 집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문 앞에 서서 고장난 벽장시계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기울어진 한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가 부엌에서 그릇 몇 개를 골라 죽과 반찬을 덜고 방울토마토를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붉게 물들었다. 식탁에 앉아 당신은 죽을, 나는 방울토마토를 삼켰다. 당신은 고개를 떨군 채 이미 식어있는 죽을 몇 번이고 휘저을 뿐이었다. 멈춰야 할 때를 지난 인연의 막판, 따뜻한 쌀밥 한 공기 같던 우리의 만남은 이제 낡고 짓물러 곤죽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표정과 손짓만으로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닫고 있었다. 폐허로 변한 들판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 쓰여졌던 걸까? 분명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끝없는 새벽을 삼켜봐도 해답은 이제 우리에게 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떠날 수 있었고 반드시 떠나야만 했다. 고맙다는 당신의 말 앞에 나는 잘 지내라는 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무겁지도 후련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를 홀로 되걸었다. 발끝을 눌러앉은 내 그림자에 내딛는 발이 폭폭 빠졌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본 하늘에는 빛과 어둠이 화해하고 있었다. 다음 계절이 오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던 것. 약속도 없이 한껏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던 것.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메뉴만 걸려있는 그 식당에 들러 이따금 끼니를 때우고자 했던 것.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나의 어딘가에 실었던 것. 태연한 인사말을 혼자서 되뇌었던 것. 마음에도 없는 무탈한 웃음을 실수했던 것. 두 사람이 꼭 맞는 자리에 홀로 앉는 일을 고집했던 것.
그런 시간을 견디고자 했던 것, 자주 쓸쓸해졌던 것, 그러다 가끔 울었던 것, 전부. 의미.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문득 잘 지내냐고 묻던 너의 그 말이 네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의미였다는 거. 언제 한번 바다에나 가고 싶다던 그 말이 네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의미였다는 거. 요즘 들어 잠을 자주 설친다던 그 말이 네가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였다는 거. 당신이라서. 당신은 소중하다.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쉴 때도, 나 홀로 늦은 저녁밥을 먹을 때도, 온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때도, 왈칵 이 우물을 서름이 차오를 때도, 가슴 한편 끝내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자꾸 숨을 졸라 삶이 어지러울 때도, 매일 밤 길을 잃고 잠을 잃을 때도 당신은 소중하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사랑에 빠지는 일. 있지. 나는 사랑에 빠지는 일이 꼭 소독차를 쫓아다니는 일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릴 적에 종종 보이던 그 소독차 말이야. 하얀 뭉게구름을 연신 토해내는 소독차가 신기해서 등판이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소리 지르며 쫓아다니게 되잖아, 그거.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낯선 동네까지 가버려서 길을 잃기도 하고, 학원을 빼먹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무릎이나 팔꿈치에 출처 모를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돌아와 승리의 징표처럼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잖아. 마치 하얀 수은 등에 쉴 새 없이 이마를 들이미는 불나방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진짜 멋지지 않아? 조건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길 잃는 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 다치고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 행동이 생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게 몸에 해롭든 말든, 나를 다치게 하든 말든, 그저 눈앞에서 끝없이 피어오르고 흩어지는 흰 연기를 마시며 단 한 번도 앞서지 않고 기꺼이 온 동네를 누볐던 일. 그래, 그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엔 어떤 목적이나 구실도 들이밀 수 없지. 애초에 이해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가슴에 멍이 들고 새벽을 헤매면서도 순간을 영원이라 믿으며 진실이 웃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무엇이 아닌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롯이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이야. 사랑할 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유난히 천장이 낮아 보였던 어느 새벽, 밤중에 비가 내렸었는지 창틈으로는 비릿한 시멘트 냄새가 은근히 풍겨오고, 나는 이불을 그대로 덮은 채 의미 없이 눈을 깜빡거리며 떠올렸다. 언제 잠이 들었던 거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언제 잠이 들었었는지, 아니 오늘 무얼 했는지조차도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다. 휴대용 가스버너에 라면물을 올릴 때가 되어서야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왔고 편두통을 앓고 있었다. 가방을 맨 채로 신발장 앞에 앉아 밀린 체납 고지서를 뜯어 읽었다. 이미 지난주에 가스가 끊겼고 오늘 아침에는 휴대전화가 끊겼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릴케의 시집을 읽었는데 해가 꺾일 때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글을 쓴 이후로 편두통에 자주 시달렸다. 한 주에 최소 이틀은 머리가 아팠지만 대개 자고 일어나면 말끔히 나았다. 아무튼 도서관에 있던 나는 점점 심해지는 두통을 참다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총각, 수도세. 10,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수중에는 단돈 1,000원 한 장이 없었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뜯지도 않은 채 쌓여있는 고지서 뭉텅이가 보였다. 그대로 바닥에 앉아 고지서를 전부 펼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의 총합을 계산했다. 얼추 40만 원쯤이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가방만 내려놓은 채 이불 속에 몸을 묻었다. 이불은 차고 눅눅하고 포근했다. 눈을 떴을 땐 천장 위로 시퍼런 어둠이 가볍게 일렁이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다 이내 찬물로 샤워했다. 차가운 피부가 더 차갑게 굳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털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 방 한가운데 휴대용 가스 버너를 놓고 앉아 물을 올렸다. 그렇게 뜻없이 피어오르는 버너의 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실패한 청춘이었다. 기울어가는 생활을 외면한 비겁자였고 행복을 위한다는 말로 불행을 껴안은 낙오자였다. 그걸 증명하듯 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남루했다. 겨우 40만 원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물로 샤워하며 휴대폰은 먹통이다.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 아니 바로 이 다음 끼니조차도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던지던 3년 전에 나.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글 하나로 밥을 빌어먹어 보겠노라고 으름장 놓던 무모한 청춘에게 현실은 냉정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버너에 올려둔 물이 꼭 내가 쏟은 눈물만큼 졸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쉼없이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전업으로 글을 쓴 뒤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한겨울에 가스도 안 드는 집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거. 한 달 내내 라면 한 박스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내가 이토록 내 생활에 모질고 비겁했던 것은 내가 확신했던 내 인생과 꿈에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를테면 작가들 평균 수입이 연간 100만 원도 안 된대 라든지 책 한 권 팔려봤자 1,000원도 안 남는다더라 라든지 요즘 고졸은 어디 써주지도 않아.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어? 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통속적인 걱정이나 시대 흐름에 순응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고. 등신처럼 글만 써도 밥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증명해냄으로써 말이다. 혹독했던 그 겨울, 집과 도서관을 전전긍긍하며 죽을 듯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날의 나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내 삶을 온전히 인내하고 있었다.
서럽고 초라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그런 내 삶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당장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언젠가가 오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 믿으며 내 짧은 인생 중 가장 어둡고 낮은 한때를 온몸으로 거닐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말할 수 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조차 실패 같던 그때, 그날들 이후로 지나온 내 모든 밤들의 환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노라고. 마음을 기르는 법. 만약 네가 화분에 꽃씨를 심어두었다면 너는 그것을 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겠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을 만큼 물도 줄 거고, 꽃잎이 보고 싶다고 억지로 봉우리를 열거나 재촉하지 않으며 그저 피어날 때를 기다릴 거야. 혹시 너는 알고 있니? 꽃을 기르는 법과 마음을 기르는 법은 다르지 않단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다. 밥 좀 더 갖다 줄까요? 허기진 가슴에 말 한 공기. 너무도 따스할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아무리 혼자라 말해봐도 자꾸 온기가 느껴질 때.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힘없고 단단한 마음 하나가 내 세상을 엎지를 때. 네 말 진심이 아닌 거 알아. 버거워 두 손 모두 놓았는데 네가 나를 견디려 할 때.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다. 무너져서 무너지지 못할 때가 있다. 길 잃은 너에게.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길을 잘못 들곤 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향하는 열차에 오른다든지, 배차 간격이 서너 시간도 넘는 버스에서 잘못 내려 꼼짝없이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 말이야.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기하게도 꼭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더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 고생했던 날, 갈피를 잃어 그저 주저앉고만 싶었던 날. 가끔, 아니 자주 길을 잃는 너에게 나는 말해주고 싶어. 이따금 길을 잃어버리곤 하는 일, 그거 썩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네가 너다울 수 있는 곳으로, 더 근사한 순간으로 너를 데려가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길 잃은 너를 부추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에게 쓰는 편지. 가꾸지 않은 밭에 싹이 나길 기대하지 마라. 유행을 바라기에 이번 생은 냉정하고 모질다. 너의 두 손에 쥐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읽어라. 너의 두 발로 애써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그 끝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가 보아라. 낮과 밤을 정성으로 다루지 않으면 아침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못말 지음. 출판사 부크럼. 사랑의 다른 이름. 만약 사랑을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 불러야 한다면 무어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필히 기다림이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사랑의 숭고함은 기다림을 기초로 세워진다. 나의 마음이 타자에게 닿기까지의 기다림. 타자의 마음이 나에게 닿기까지의 기다림. 손톱만 했던 감정의 씨앗이 하나의 숲을 완성하기까지의 기다림. 파스칼 키냐르의 장편 소설 은밀한 생에서 주인공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른다. 나는 그녀의 진짜 본성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한 여자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는 못하므로 내가 그녀를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한 여자를 꿰뚫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꿰뚫지 못한다. 내가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의 길로 열리기까지의,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헤매기까지의 기다림. 과연 이런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진실로 기다리면 열매를 맺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이라는 아득한, 그러나 분명한 언약에 대해서 서로의 눈동자만큼을 확신할 수 있다. 주인공 나의 고백처럼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닿아 있으나 닿을 수 없음, 품에 안았으나 무엇도 소유할 수 없음을 점차 인정해가는 인고의 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를 향한 우리의 머나먼 여정은 세상에 없던 계절을 우리 일상 속으로 서서히 피어올리기 시작할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꽃 한 송이.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는다. 다시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는다. 또 한 번 전화는 울리고 난 또 한 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과 할 말이 남은 사람. 더 할 수 없는 마음과 더 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새어나올까? 가슴에 박혀있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빠져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은 이토록 텅 비어 있을까? 당신과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일 거라고. 아니, 어쩌면 기적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눈동자를 반짝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믿음은 지금의 나를 너무도 아프게 한다. 아직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심장을 한껏 찌그러뜨린다.
늦은 수업을 마치고 정문을 막 나설 때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탁이니 한 번만 당신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많이 아파 며칠째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근처 죽집에 들러 전복죽을 샀다. 방울토마토 한 봉도 손에 들었다. 당신의 집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문 앞에 서서 고장난 벽장시계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기울어진 한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가 부엌에서 그릇 몇 개를 골라 죽과 반찬을 덜고 방울토마토를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붉게 물들었다. 식탁에 앉아 당신은 죽을, 나는 방울토마토를 삼켰다. 당신은 고개를 떨군 채 이미 식어있는 죽을 몇 번이고 휘저을 뿐이었다. 멈춰야 할 때를 지난 인연의 막판, 따뜻한 쌀밥 한 공기 같던 우리의 만남은 이제 낡고 짓물러 곤죽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표정과 손짓만으로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닫고 있었다. 폐허로 변한 들판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 쓰여졌던 걸까? 분명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끝없는 새벽을 삼켜봐도 해답은 이제 우리에게 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떠날 수 있었고 반드시 떠나야만 했다. 고맙다는 당신의 말 앞에 나는 잘 지내라는 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무겁지도 후련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를 홀로 되걸었다. 발끝을 눌러앉은 내 그림자에 내딛는 발이 폭폭 빠졌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본 하늘에는 빛과 어둠이 화해하고 있었다. 다음 계절이 오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던 것. 약속도 없이 한껏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던 것.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메뉴만 걸려있는 그 식당에 들러 이따금 끼니를 때우고자 했던 것.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나의 어딘가에 실었던 것. 태연한 인사말을 혼자서 되뇌었던 것. 마음에도 없는 무탈한 웃음을 실수했던 것. 두 사람이 꼭 맞는 자리에 홀로 앉는 일을 고집했던 것. 그런 시간을 견디고자 했던 것. 자주 쓸쓸해졌던 것. 그러다 가끔 울었던 것. 전부. 의미.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문득 잘 지내냐고 묻던 너의 그 말이 네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의미였다는 거. 언제 한번 바다에나 가고 싶다던 그 말이 네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의미였다는 거. 요즘 들어 잠을 자주 설친다던 그 말이 네가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였다는 거. 당신이라서. 당신은 소중하다.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쉴 때도,
나 홀로 늦은 저녁밥을 먹을 때도, 온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때도, 왈칵 이 우물을 서름이 차오를 때도, 가슴 한편 끝내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자꾸 숨을 졸라 삶이 어지러울 때도, 매일 밤 길을 잃고 잠을 잃을 때도 당신은 소중하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사랑에 빠지는 일. 있지. 나는 사랑에 빠지는 일이 꼭 소독차를 쫓아다니는 일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릴 적에 종종 보이던 그 소독차 말이야. 하얀 뭉게구름을 연신 토해내는 소독차가 신기해서 등판이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소리 지르며 쫓아다니게 되잖아, 그거.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낯선 동네까지 가버려서 길을 잃기도 하고, 학원을 빼먹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무릎이나 팔꿈치에 출처 모를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돌아와 승리의 징표처럼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잖아. 마치 하얀 수은 등에 쉴 새 없이 이마를 들이미는 불나방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진짜 멋지지 않아? 조건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길 잃는 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 다치고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 행동이 생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게 몸에 해롭든 말든, 나를 다치게 하든 말든, 그저 눈앞에서 끝없이 피어오르고 흩어지는 흰 연기를 마시며 단 한 번도 앞서지 않고 기꺼이 온 동네를 누볐던 일. 그래, 그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엔 어떤 목적이나 구실도 들이밀 수 없지. 애초에 이해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가슴에 멍이 들고 새벽을 헤매면서도 순간을 영원이라 믿으며 진실이 웃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무엇이 아닌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롯이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이야. 사랑할 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유난히 천장이 낮아 보였던 어느 새벽. 밤중에 비가 내렸었는지 창틈으로는 비릿한 시멘트 냄새가 은근히 풍겨오고, 나는 이불을 그대로 덮은 채 의미 없이 눈을 깜빡거리며 떠올렸다. 언제 잠이 들었던 거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언제 잠이 들었었는지, 아니 오늘 무얼 했는지조차도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다. 휴대용 가스버너에 라면물을 올릴 때가 되어서야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왔고 편두통을 앓고 있었다. 가방을 맨 채로 신발장 앞에 앉아 밀린 체납 고지서를 뜯어 읽었다. 이미 지난주에 가스가 끊겼고 오늘 아침에는 휴대전화가 끊겼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릴케의 시집을 읽었는데 해가 꺾일 때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글을 쓴 이후로 편두통에 자주 시달렸다. 한 주에 최소 이틀은 머리가 아팠지만 대개 자고 일어나면 말끔히 나았다. 아무튼 도서관에 있던 나는 점점 심해지는 두통을 참다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총각, 수도세. 10,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수중에는 단돈 1,000원 한 장이 없었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뜯지도 않은 채 쌓여있는 고지서 뭉텅이가 보였다.
그대로 바닥에 앉아 고지서를 전부 펼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의 총합을 계산했다. 얼추 40만 원쯤이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가방만 내려놓은 채 이불 속에 몸을 묻었다. 이불은 차고 눅눅하고 포근했다. 눈을 떴을 땐 천장 위로 시퍼런 어둠이 가볍게 일렁이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다 이내 찬물로 샤워했다. 차가운 피부가 더 차갑게 굳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털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 방 한가운데 휴대용 가스 버너를 놓고 앉아 물을 올렸다. 그렇게 뜻없이 피어오르는 버너의 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실패한 청춘이었다. 기울어가는 생활을 외면한 비겁자였고 행복을 위한다는 말로 불행을 껴안은 낙오자였다. 그걸 증명하듯 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남루했다. 겨우 40만 원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물로 샤워하며 휴대폰은 먹통이다.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 아니 바로 이 다음 끼니조차도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던지던 3년 전에 나.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글 하나로 밥을 빌어먹어 보겠노라고 으름장 놓던 무모한 청춘에게 현실은 냉정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버너에 올려둔 물이 꼭 내가 쏟은 눈물만큼 졸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쉼없이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전업으로 글을 쓴 뒤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한겨울에 가스도 안 드는 집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거. 한 달 내내 라면 한 박스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내가 이토록 내 생활에 모질고 비겁했던 것은 내가 확신했던 내 인생과 꿈에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를테면 작가들 평균 수입이 연간 100만 원도 안 된대 라든지 책 한 권 팔려봤자 1,000원도 안 남는다더라 라든지 요즘 고졸은 어디 써주지도 않아.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어? 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통속적인 걱정이나 시대 흐름에 순응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고. 등신처럼 글만 써도 밥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증명해냄으로써 말이다. 혹독했던 그 겨울, 집과 도서관을 전전긍긍하며 죽을 듯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날의 나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내 삶을 온전히 인내하고 있었다. 서럽고 초라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그런 내 삶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당장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언젠가가 오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 믿으며 내 짧은 인생 중 가장 어둡고 낮은 한때를 온몸으로 거닐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말할 수 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조차 실패 같던 그때. 그날들 이후로 지나온 내 모든 밤들의 환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노라고. 마음을 기르는 법. 만약 네가 화분에 꽃씨를 심어두었다면 너는 그것을 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겠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을 만큼 물도 줄 거고
꽃잎이 보고 싶다고 억지로 봉우리를 열거나 재촉하지 않으며 그저 피어날 때를 기다릴 거야. 혹시 너는 알고 있니? 꽃을 기르는 법과 마음을 기르는 법은 다르지 않단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다. 밥 좀 더 갖다 줄까요? 허기진 가슴에 말 한 공기. 너무도 따스할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아무리 혼자라 말해봐도 자꾸 온기가 느껴질 때.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힘없고 단단한 마음 하나가 내 세상을 엎지를 때. 네 말 진심이 아닌 거 알아. 버거워 두 손 모두 놓았는데 네가 나를 견디려 할 때.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다. 무너져서 무너지지 못할 때가 있다. 길 잃은 너에게.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길을 잘못 들곤 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향하는 열차에 오른다든지 배차 간격이 서너 시간도 넘는 버스에서 잘못 내려 꼼짝없이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 말이야.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기하게도 꼭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더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 고생했던 날, 갈피를 잃어 그저 주저앉고만 싶었던 날. 가끔, 아니 자주 길을 잃는 너에게 나는 말해주고 싶어. 이따금 길을 잃어버리곤 하는 일, 그거 썩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네가 너다울 수 있는 곳으로, 더 근사한 순간으로 너를 데려가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길 잃은 너를 부추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에게 쓰는 편지. 가꾸지 않은 밭에 싹이 나길 기대하지 마라. 요행을 바라기에 이번 생은 냉정하고 모질다. 너의 두 손에 쥐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읽어라. 너의 두 발로 애써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그 끝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가 보아라. 낮과 밤을 정성으로 다루지 않으면 아침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